얘들 안녕. 4강 이충풍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선생님이 안 찝어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만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가 이제 전이다 보니까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또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제 말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잠깐 찾아볼게요. 12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그 7번째 줄. 황망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 부분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이제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 황망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말하는 모습이죠. 황망근이었으면 아마 즐겁게 이러한 분뇨를 퍼내면서도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근데 황영석 같은 인물은 지금 어때요? 하면서 막 투정 부리면서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황망근에 대한 우호적인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1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3페이지 1문단 마지막 줄. 이쯤만 해도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제 이 황망근에 대한 우호적인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 이름의 유래와 더불어서 그 망근산의 이름에서 이제 이렇게 따온 거긴 하지만 그 마을의 어떠한 한 곳에 살게 한 그러한 뿌리와도 같은 그러한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라고 역시 서술자가 평가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문단에 보시면은 이 문단의 6번째 줄 누군가 황망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거기다 밑줄. 이건 이제 서술자가 추측하는 거죠.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말이었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역시 서술자가 개입된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뒤에 문제 중에선 2번 문제 15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이제 주인공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서술자의 태도 이런 것들 찾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구조도의 빈칸 채우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황망근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나오지만 이건 이제 전체 내용의 줄거리 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딱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그거를 막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 다만 이제 앞부분에 황영석이라는 인물이 막 투덜거리면서 자기 그 노넷만 분뇨를 이렇게 바셋만 분뇨를 이제 막 갖다 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약간 조금 이기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나 그 옆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황망근을 조금 무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황망근은 좀 여러분들 기억은 잘 해두시되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평에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 정도 그리고 중요한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 이 정도만 조금 파악을 해주세요. 네, 됐고 이춘풍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걸 공부하고 또 구조도를 그리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게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구조도는 따로 나중에 다시 그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본문 띄워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보시고 보고 나서 너네가 한번 구조도를 그려봐.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16페이지. 자, 해제 부분 나왔고요. 밑에 전체 줄거리 잠깐 읽어볼게요. 서울 다락골에서는 이춘풍은 밤낮으로 놀러다니며 가산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춘풍이 남자예요?
춘풍의 아내는 쉴 새 없이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가세가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기고 호주돈 2,000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요.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 집에서 사원 노릇, 거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비장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합니다. 이제 비장차림이라는 건 비장은 뭐 그 당시 지방 관리나 해외 사신을 따라다니던 관직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장을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 도착해요.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진짜 비장의 직급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김승지를 따라서 그런 차림으로 이제 간 거야, 부탁을 해가지고.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 춘풍에게 돌려줍니다.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려요. 사실은 그 비장이 아내였는데.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으로, 나타나가지고 춘풍에게 나타나 음식을 내오라고 하고 추월의 집에서 춘풍이 사한 노릇을 했던 사실을 말하니 춘풍이 당황하며 아내가 들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 앞에서는 막 되게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비장 앞에서는 또 깨갱하는 모습인 거야. 비장과 춘풍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비장의 정체가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힘썼다더라. 마지막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어때요? 이 아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되게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 되게 현명한 여인. 그리고 여인치고 그 당시에 치고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조금 씁쓸한 건 이따 뒤에서 문제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비장으로서의 남자의 차림새로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어떠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풍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씁쓸함도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양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원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비장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얘들아, 표시를 잘 해두세요. 특히 인물에다 선생님이 지금 뭐 동그라미 네모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을게요. 평양기생 추월에게, 추월의 정보, 평양기생이죠. 빠져 가산을 탕진합니다. 누가요? 이 춘풍이 말이죠. 그쵸? 춘풍은 가산을 탕진하고 추월이 그랬다는 게 아니야. 기생 추월에게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원 노릇까지 하게 돼요. 누가요? 춘풍이요. 그럼 춘풍의 아내는 자 동그라미 인물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자 김승지를 따라서 비장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쵸? 비장차림으로 남장을 해서 평양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거 다 누구의 정보? 춘풍의 아내의 정보예요.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합니다. 그쵸?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해요. 요거 정보니까 알아두시고 춘풍의 아내 동그라미. 자, 밑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비장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비장이면 누구니? 동그라미. 춘풍의 아내죠. 사또 앞에서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다 고하고 조용히 여짜오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해?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자모지례라는 거 각주에 나와 있듯이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유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자모지례로 5,000냥을 몰수하고 수세하여 수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수세하여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춘풍 아내는 사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추월에게서 뭐하라 5,000냥을 뺏어가지고 다시 춘풍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평양으로 장사하러 간다더니 그 추월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원 돈 다 뺏기고 사원노로 종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그러니 이제 뒷구녕으로 이 사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비장차림으로 가서 이제 이 홍군형을 내주면서 이제 사또에게
이 뭐까지도 돈까지도 다 다시 받아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또가 허락하고 그럼 여기서의 사또는 어떤 역할이야? 이제 조력자 같은 역할이죠. 사또가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이라는 거는 윗사람에게 덕을 받은 상덕한 돈 수만 양을 환전으로 붙여놓고 인하여 발행할세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집이 경성인가 보죠.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 경성으로 이동해서 환전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자, 평양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자, 누구에게 분부할까요? 추월을 잡아들여서 돈 바치라 성화를 하고 10일 못하여 5천냥을 누가 추월이 다 바칩니다. 그래서 춘풍이 이제 풀려나게 됐겠죠.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이때 춘풍의 아내 문 밖에 썩 나가 춘풍의 손을 잡으며 맞아요. 춘풍의 아내가 춘풍의 손을 잡으며 어이 그리 더디 오십니까? 장사에 사망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그 사망이라는 거 뭐예요?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벌었네야 그 소리예요.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쵸? 방금 위에 기억 얘기는 춘풍의 아내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 방금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이건 춘풍이 하는 말입니다. 화살표.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 하는구나. 사실은 이제 아내가 다 이렇게 받게 해준 거죠.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누가요? 춘풍의 아내가요, 이제 밥상부터 차려놓는 거야. 춘풍이 온 교태, 여기서의 교태는 막 아양 부리고 그 교태가 아니라, 여기서의 교태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콧살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을 그냥 휘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춘풍이. 생치다리도 덜 구워졌고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 고기예요. 고기, 소고기조차도 맛이 안 좋다. 그냥 나 평양으로 갈까 보다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니은 부분 체크. 지금 뭐 하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금 반찬 투정 하주는 거야. 반찬이 이게 뭐야?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 그냥 평양으로 다시 가버린다. 지금 그 얘기야. 약간 허세 쩔죠.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이야? 허세 부리는 장면이야. 이 부분 말고도 위에서도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부장으로서의 그 의기를 막 높이면서 막 들어온 거지. 자기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하고 있어? 반찬 투쟁하고 있는 거야. 투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양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 다시 평양으로 가? 지금 그 얘기인 거야. 허세 쩌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의미예요? 진실을 감추려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 지금 거짓말하는 부분이 세 군데 나와요. 미리 얘기하면. 아까 기억 부분이 있었죠. 이 기억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였니? 장사에 사망 많아 편안히 오시니까 이 부분. 이 부분도 거짓말 치는 장면이거든? 근데 여기서의 거짓말은 누가 하는 얘기야? 춘풍의 아내가 춘풍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즉, 시치미를 떼는 장면이에요? 그쵸? 이제 자기가 비장으로서 이렇게 다 뒷일을 다 해결해줬다라는 거를 지금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장면. 이 춘풍의 아내가 춘풍한테 하는 시치미 떼는 거짓말하는 장면이고 이 밑에 니은은 누가 하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바로 춘풍이 춘풍의 아내에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세 부리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로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별일 없이 자기가 이렇게 잘 지냈다 온 것처럼 호주돈 아니었다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주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가면 소가라는 건 작은 집에 여기서의 작은 집은 바로 추월의 집을 의미합니다. 추월의 집에 그 음식 먹어보소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니은 부분은 허세 쩌는 모습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아내를 타박하는 모습입니다.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그쵸? 춘풍 아내가 이제 짱나는 거지. 또 홍군형 내줘야 되겠군 해서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의복을 벗어놓고 다시 비장의복을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갑니다. 왜요? 춘풍을 각성시키려고. 체크해놔.
선생님 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선생님 지금 필기를 못하니까. 춘풍이 의아해하며 깜짝 놀라면, 왜냐면 갑자기 비장이 나타났잖아.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며 비장이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는데 그다지 거만하느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로라.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내려 문 안에 여쭈오되 회계 비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장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사실 아내가 또 남장으로 변신한 거죠. 왜냐면 홍군형 내주려고, 각성시키려고. 지금 너무 교만하고 허세 쩌니까.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짜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오히려 상과 같았어요. 뭔가 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자, 회계 비장하는 말이 사실 춘풍이 아내죠. 평양에서 떠날 적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경성에 올라오거든 대개 문안하라고, 문안 인사하라고 했더니 풍문의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가 술을 먹고 대치하여 크게 취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쑤어달라 하면서, 야,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너 기다리다가 이렇게 내가 먼저 온 거다, 지금 그 얘기야. 한데 춘풍이 제 지엄이를 찾은들 있을 종가. 왜 지엄이? 여기서 지엄이는 누구야? 바로 이제 아내를 찾는 거야. 근데 아내가 있을 턱이 없죠. 왜냐, 아내가 지금 비장인데, 그쵸? 변장한 거잖아요. 제가 손수 죽을 쓰려하고 죽살을 내어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그러니까 또 사환처럼 이렇게 부엌 가서 이제 또 자기가 죽을 써오려고 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되게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남자가 지금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맨 처음에 아내를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비장에게 어떻게든 이제 죽을 써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부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장이 호령하며 네 지엄이는 어디 가고, 여기서 지엄이는 춘풍 아내를 의미하죠. 나에게 내 왜를 하느냐 하는 건데 왜 인사 안 시켜주냐, 지금 그 얘기야. 근데 뭐 사실 지가 지죠. 비장이 춘풍 아내죠.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자,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립던 차에 가족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오간데 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관해이라는 게 뭐예요?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아내는 없고 비장은 자꾸 호령하고 지금 미치겠는 거야. 회계 비장이 춘풍 아내가 내다보니 춘풍의 죽쓰는 모습이 어떻대요? 너무 웃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 나한테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옛날 그 사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춘풍 골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원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으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 쪽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쵸? 그 사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요?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얼른 먹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내에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지. 쪽팔린 거지. 그치?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역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동 골짝시면 누가 하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습구나. 이런 꼴을 볼짝시면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구나.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으로 다시 뭐예요?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바보냐? 너 어떻게 사람 볼 줄도 모르냐? 네 아내인 줄도 모르냐? 지금 그 얘기야.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에이그 이왕에 자네인 줄 내가 알았지만 내가 당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뻥치고 앉아있어. 여기다가
역시 거짓말하는 부분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이 디귿은 역시 춘풍이 춘풍 아내에게 자기의 민망함을 은폐하려고 진짜 알았던 건 아니에요. 민망함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거짓말하는 부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셋 다 거짓말이에요. 그날 밤에 부부들이 원앙금 찜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었다 하면서 마지막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마지막에선 갈등이 해소되고 뭐에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에서는 이제 아내인 춘풍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시침이 뚝 되면서 이제 그냥 안부를 묻는 모습인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 이 춘풍이 이제 뭐 하는 거야? 허세 부리면서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진실 감추려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역시 민망함을 은폐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18페이지 서술상의 특징 보시면 뭐 판소리 사설 문투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채워서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춘풍의 그 판소리 사설투에 문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속고속에는 사건 위주의 내용이 전개되고 두 인물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 인춘풍과 춘풍의 아내, 특히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 제시 있잖아.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 그러니까 뭔가 허세만 부리려고 하는 모습. 무능하고 방탕하며 방탕과 위선에 찬 인물이고, 춘풍의 아내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으로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가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춘풍의 아내는. 그리고 밑에 가정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여성 인물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시는데 뒤에 3번 문제 요거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춘풍전에 그러한 배경적인 것들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특히 이 춘풍전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당시에 배금주의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게 배금주의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거.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그쵸? 이런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그쵸? 당시에 조선 후기 배경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 이면을 폭로. 특히 무능하고도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몰락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 무능하고 방탕한 그쵸? 남편 나오자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모하게 슬기로운 아내가 구해낸다라는 그쵸?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모한다라는 거 모함으로써 여기서는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에서 그쵸?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읽다 보면 약간 서술자가 개입된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굳이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게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이게 뭐 딱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근데 밑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춘풍이 제 지엄이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 손가. 이 부분도. 그치? 약간 판소리 말투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요런 거. 편집자적 논평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사용설명서에서 일단 굳이 얘기 안 했으니까 선생님 넘어가긴 하는데, 일단, 판소리 문체이고 약간 서술자 개입된 이러한 평가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여기서도 뭐 정확하게 찾아주진 않았으니까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춘붕전 마치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앞에 16페이지에 해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조선왕조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풍자소설이라는 거, 그쵸? 그 당시에 요런, 그쵸? 남자의 어떤 무능함, 방탕한 이러한 남자. 그래서 집안이 몰락할 위기지만 결국 남장을 한 아내의 활약으로서 위기 모면하고 남편 때문에 몰락한 그러한 가정을 슬기로운 아내가 이제 재건하는 모습. 그래서 가부장적인 남성권력의 횡포와 배금주의 풍조를 풍자,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춘붕전 마치도록